자, 두 분이 또 정해오신 전략들이 있으니까 전략 차근차근 또 볼까요? 김영민 매니저의 전략부터 보겠습니다. 김명민 매니저가 오늘 선택한 전략은 반도체 이슈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IT 쪽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좀 전에 보니까 미국 상원에서 미국 반도체 육성법이 통과가 된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오늘 미국 증시의 이제 분위기를 좀 감안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실적이 좋은데 왜 이렇게 이 회사들은 주가가 못 가지? 오히려 거꾸로 주가가 빠지지? 이런 이제 좀 의아했던 종목들이 오늘은 좀 반등의 기지개를 좀 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장 대표적으로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꼭 뭐 반도체 쪽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이라든지 반도체 쪽 이 기판과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주목을 좀 해보자라는 거고요. 피크아웃 우려가 불식될 수 있는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아까 FMC 회의 얘기해드렸지만 2개월 연속으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포인트 금리를 올렸어요. 이게 사상 유례 없는 엄청나게 고강도 긴축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는 오히려 떨어지고 시장은 이제 급등하는 이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제 연출이 좀 된 건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결국은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사실 이제 미래를 이제 내다보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5월, 6월까지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먹구름이 이제 잔뜩 끼어 있던 시장이었다면 이제 7월 이후부터는 조금 이제 한 치 앞을 좀 내다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기 시작했다. 뭐 그런 와중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한 거. 그러면 이제 시장의 월가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속도 조절론이 이제 힘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이 예상보다 좀 빨리 끝날 수 있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연준의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부분들을 또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심리가 이제 작용을 하면서 오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거의 5% 가까이 급등했고 오늘 사실 나스닥 100 종목들을 보면 거의 뭐 오르지 않은 종목이 없다 싶을 정도로 실적이 안 나와도 급등하고 그냥 이유 없이 다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좀 뜨거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제가 조금 주목하는 대목은 결국은 우리가 업황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경기 순환 사이클에 또 영향을 좀 받는 거고 그리고 그 경기 순환 사이클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예측에 이제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측이 어긋날 수도 있는 거고 잘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상황 그 예측 자체가 너무 부정적인 기류 쪽으로 많이 이제 좀 쏠려 있었다면 그런 부정적인 기류가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좀 만들어졌다. 소위 말해서 이제 반도체 업황으로 따져보면 디램 가격이 하반기 때 뭐 많게는 15%까지 급락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런 우려를 이제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오늘 구글 알파벳 주가가 거의 뭐 7% 넘게 또 급등을 하잖아요. 어저께 이제 실적 발표를 했지만 사실상 광고 매출이 뭐 비교적 좀 견조했고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는 여전히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런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서버 디램 투자를 좀 축소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 기우에 불과했다라는 그런 이제 기류가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 서버 디램 이제 오더컷에 대한 악재, 그 다음에 이제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선반영이 되면서 지금 업황은 워낙 좋은데 주가는 빠졌던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실적 발표를 이제 하고 나면 뭐 해성 DS 같은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 2분기 때도 정말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도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좀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종목들을 소위 말해서 편안하게 좀 바텀 피싱을 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대표적인 종목들은 반도체 기판 하면 뭐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대덕전자, 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해성 DS 뭐 이런 종목들을 가장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비교적 조금 탄력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TLB라는 기업, 요 회사도 이제 기판 관련된 종목인데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이제 사이즈가 조금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탄력적인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비코전자도 마찬가지 뭐 넓게 보면 이제 기판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는 BH 어제 우리 또 애플 이슈 다뤄드렸었잖아요. 네. 애플 아이폰 14가 이제 9월 달에 출시가 되는데 애플의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한 거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오늘 애플이 3%가 훨씬 넘게 또 상승을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이폰 14에 대한 또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BH라는 종목, 스마트폰 이제 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조중에 선택을 그러면 한다면 선택을 하면 저는 BH를 오히려 좀 선택을 해드릴게요. BH? 다른 종목들이 저는 가격적으로는 정말 매력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가 뭐 정말 좀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좀 뜨겁게 네. 한번 좀 달아오른다면 BH 같이 오히려 신고가를 한번 뚫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 제가 오늘 그 저점 매수라고 했지만 BH는 추격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고점을 한번 뚫고 시원하게 한번 상승하는 걸 기대를 좀 해보면서 BH 28,000원 정도에 접근하는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렇죠. 과도한 선반영과 그의 반작용인 되돌림 네, 이거죠.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라고 이렇게 봤는데 막상 보니까 이 정도면은 뭐 일기 그렇죠. 분위기잖아요. 그 어제 실적 발표한 기업들 분위기가 네. 딱 그랬잖아요. 그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탐욕과 공포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고 뒤집으면 바뀝니다. 맞습니다. 시장이 참 요상한 거죠. 그래서 주식장이 뭐 정경민 차장의 오늘 또 선택은 무엇인지. 네, 어제 실적을 발표한 종목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이 실적. 이따가 뭐 일발장전에도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만 실적과 공매도, 네. 공매도와 실적. 연관성은 없어 보이지만 웃기는 일들이 많았죠. 있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상관관계는. 그러니까 어제 LG화학을 보면서 좀 이 정도의 시장인가? 이게 이렇게 반영이 될 만한 상황인가라는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근데 뭐 시장이 맞는 건데. 어제 일발장전 저희 LG화학을 했거든요. 네, 봤습니다. 시가는 그래서 좋게 올랐죠. 물론 그 전날 나왔던 그 양극재 GM과의 계약 때문에 그렇긴 한데 다 밀려버려가지고 클로징 때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황당한 거죠. 저도 어제 하루 종일 LG화학과 LG에너솔루션, 그다음에 LG화학 관련된 이 밸류체인을 보면서 이게 이럴 재료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었는데 시장은 그거를 좀 외면하고 있어서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이제 관련된 이제 그 후속 자료들을 좀 다 찾아봤는데 저는 뭐 확신은 좀 듭니다.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LG화학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뜯어보면 아는 게 별로 없는 회사예요. 네. 네, 생각보다는. 일단 뭐 그 전일 그 GM과의 장기 공급 계약 소식에 우리가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2차 전지 양극재 위주로 뭐 그거는 이제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에 대해서는 약간 좀 시각이 후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하락으로 좀 갈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서 한번 짚어보려고 같이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네. 오늘 좀 선정을 좀 해봤고 일단 뭐 아직까지는 석유화학 쪽의 비중이 높아서 뭐 직접적인 수치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제 양극재 관련돼서 매출이 1조를 넘었기 때문에 뭐 그거를 지금 뭐 당장 뭐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데서 적용받고 있는 멀티플을 LG화학에다 갖다 붙여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양극재 분기 1조라는 이 스코어는 우리가 지금 양극재 대표적인 종목들의 분기 실적은 어쨌든 넘어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그런 회사들이 지금 분기에 뭐 몇 천억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실적을 내면서도 거의 뭐 8조, 뭐 에코프로비엠 11조, 10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LG화학은 분기에 뭐 9천억 1조를 내는 회사입니다만 아무리 석유화학의 그런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지금 40조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뭐 굉장히 좀 싼 부분이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제 매출을 3, 4배 높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다른 거 갖다 쓰겠습니까? LG 화학 거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어제의 좀 하락은 다소 좀 의아한 하락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고 뉴스를 좀 뜯어보면은 이제 어쨌든 2030년까지 95만 톤이면 이거는 증설을 무조건 캐파 여력을 일각에서는 뭐 50%라고 하는데 이거 50%를 100% 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캐파에서 거의 뭐 70%, 80%를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LG화학의 이런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도 다소간 좀 눈높이를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투자 심리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거죠. 전기차의 원가 비중이 높은 이 배터리를 어쨌든 완성차들은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싶어 하는 거고 그 배터리의 한 40, 50%를 차지하는 양극재를 이제 셀 업체들은 안정적으로 좀 공급을 받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한 1, 2년, 2, 3년 동안은 이 관련된 그런 밸류체인 확보에 굉장히 좀 관심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뭐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거기에 적용되는 멀티플을
LG 화학의 이 사업부만 갖다가 갖다가 적용을 하더라도 저는 아무리 지금 작게 보더라도 지금보다 적어도 한 5조에서 10조 정도의 시가총액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어제 하락은 좀 의아한 하락이었고 어제 뭐 테슬라도 좀 많이 오르고 해서 그리고 요즘 시장의 이 시각도 중소형주는 그냥 순환매 아니면 대형주들은 약간의 그래도 좀 저점을 높이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서 LG화학에 대한 좀 우량주, 특히 이제 대형주를 좀 선호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그렇게 우려하지 않은 정도의 매수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LG화학 뭐 57만 원 이하에는 뭐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가격이라고 보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또 같이 언급드리는 게 약간의 이제 역설적인 부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네. 논리상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역시 LG화학과 포스코 케미칼은 깐부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포스코 케미칼도 다시금 좀 같은 궤적을 그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LG화학의 실적과 그다음에 향후 전망을 녹여낸 이제 그런 이 자료들을 가지고 네. 오늘 한번 좀 전략을 말씀드려봤습니다. LG화학은 그렇죠. 뭐 실적 컨센서스보다 좋았고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는데 물론 계정상 이상한 좀 꺼리까만 항목도 있긴 하대요. 네. 뭐 그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뭐엠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는 공매도는 지금 시간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어제 불법 공매도 이슈가 등장했어요. 뒤에 그렇죠. 또 있긴 한데 잠깐만 좀 다뤄주신다면. 모 증권사에서 한국투자증권. 네. 네, 뭐 얘기를 해도 되겠죠. 기사가 이제 네, 보도가 그렇죠. 된 뉴스가 거기 된 때문에. 거니까. 네. 네. 한투증권에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정말 많은 종목들을 불법 공매도 했다라는 보도. 그게 사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한 수년간 지속되어 온 게 어저께 이제 기사가 터졌더라고요.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붕괴할 일이죠. 그러니까요. 그게 뭐 요점은 저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매도 주문이 안 들어왔는데 그냥 공매도를 했다. 그렇죠. 그죠? 뭐 직원의 실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과징금지 10억 맞았는데 10억 내고 그 정도 할 수 수수료를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죠? 이게 너무 손방망이 쳐버리기도 개인 하고 투자자들은 맨날 삼성전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데 6만 전자 됐다가 막 5만 전자 됐다가 그리고 이게 현대차도. 더 문제는 그런 이제 주가 하락 때문에 정말 8만 원, 9만 원대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이 6만 원 아래에서 못 이겨서 손절 매도를 하신 분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한 피해는 또 도대체 어떻게 구제를 해줄 것인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좀 진짜 뭐 앵커님 표현처럼 이제 붕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 보면 뭐 LG화학도 사실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좀 안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실 어제는 저는 조금 시장이 이제 조금 특이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기사에서 이제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또 뭐 그 금지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 거래소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너무 좀 아니 금융위에서 오늘 아침에 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은 그러니까 조건을 공매도- 달았죠. 그렇죠.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떻게 더 안 좋아져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이제 와서 사실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금지를 한다라고 한들 이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이제 기사를 보고 이건 어찌 보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역시나 기울어진 운동장이구나. 항상 우리는 사후 약방문으로 다 당하고 난 뒤에 뭐 조치다운 조치도 한번 못 받아보고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떠안는구나. 이런 이제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에 대한 피해보다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 그래도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주식시장을 다 떠나고 있는데 네. 이런 노이즈들 때문에 더 시장에 대한 이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그래요. 싶습니다. 우리 정유미 차장하고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불법 공매도 좋아. 저걸 그러면 해소해야죠. 시장에서 갚아라. 그렇죠. 시장에서 사서 그대로 갚아라. 3일 준다. 이거. 3일 안에. 네. 3일 안에 다 쇼커버 하는 거죠. 그게 나와야지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불법으로 했으면 공매도 갚아야 되는데 왜 저 얘기는 안 물까? 하여튼 잠깐 다뤄봤습니다. 저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대형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그런 기업들이 돼 있다라는 거. 자, 그래도 또 두 분은 또 고공고고 절대수익 20%를 추구하는 기업이 있죠. 김영민 매니저의 기업은 네. 정리통신지를 보고 가겠습니다. 자, 추경 매수냐, 저점 매수냐. 자, 정리해야죠. 네. 기판 관련주 김영 매니저는 BH. 네. 저점 매수. 두 분 다 저점 매수 전략이네요. 네. LG화학도 어디 밀렸는데 포스코 케미칼을 덧붙여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개념으로 정영민 사장은 이제 LG화학, 포스코 케미칼, 김영 매니저는 기판 관련주 IT 쪽으로 BH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